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99년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멸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숨진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널려 있었고 그 끔찍한 광경은 경험이 많은 경찰들마저 현장에서 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범인이 이처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아버지의 복수였다고 합니다. 1999년 8월 31일 중국 후난성 신샤오현 파출소는 마석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젊은 남성들이 6만 9천 위안, 하나 약 1,321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금목걸이를 두른 채 마치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는 개학날이었고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학비와 잡비를 걷고 있었는데 범인들은 이 사실을 노려 학교 시간을 틈타 큰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여성 교사가 강도들에게 납치당했지만 금품을 빼앗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마석초등학교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시작하려는 찰나 핑상진에서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리씨 가족이 모두 참변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리씨 가족은 붉은 액체에 잠겨 누워 있었는데 마치 지옥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68세 노인과 2살 배기 어린아이를 포함한 13명의 피해자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무기에 찔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과다출혈로 숨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간단히 조사한 후 리씨 가족 중 4명의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생존자들이 제공한 범인 묘사를 토대로 경찰은 이 끔찍한 멸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오전에 마석초등학교에서 강도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범인들은 외지로 도망치려고 했고 가장 빠른 방법은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기차역으로 쫓아가 마침내 기차역에서 범인 리텐초우와 그의 3명의 공범을 체포했습니다. 리텐초우는 처음에 경찰의 신문에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유용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더 크게, 더 잔혹하게 해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도 사건 당시 납치당했던 여성 교사가 사건 당시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떠올렸고 경찰에게 범인 리텐초우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리칭아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습니다. 이 정보를 얻은 경찰은 즉시 리칭아이라는 이름으로 리텐초우를 조심스럽게 신문했습니다. 리칭아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리텐초우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 심경의 변화를 보였고 경찰의 신문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리텐초우, 아니 리칭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아버지, 우울하고 차가운 어머니, 그리고 혼란스럽고 반항적인 자신, 이 세 문장은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요약해줍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전략 결혼으로 리칭아이의 아버지 리언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 2번밖에 만나지 못했고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리언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성격도 유약하여 마을에서 항상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결혼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애초에 리언에게 감정이 없었고 또 리언의 유약한 성격 때문에 그녀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 리칭아이의 어머니가 리언과 다투기도 했지만 리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과 죄책감 때문에 아내를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욕설과 폭언에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리언과 다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리언에게서 어떠한 감정적인 가치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리언의 침묵과 인내심, 그리고 무능함과 무력함이 싫었고 그 감정은 결국 아들인 리칭아이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리언이 자신과 결혼한 것을 원망할수록 더욱 리칭아이를 원망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냉담함을 느끼고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반항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칭아이의 반항은 그녀의 혐오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1973년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침묵하는 리언과 어린 리칭아이를 두고 마을을 떠나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길든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떠남은 그를 더욱 반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미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리언은 아내가 떠나면서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능하고 여자를 붙잡아둘 능력이 없는 무능한 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리칭아이의 학교 친구들 역시 그를 엄마 없는 놈이라고 놀렸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말들에 리언은 항상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리칭아이를 욕할 때마다 리언은 항상 리칭아이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리언은 항상 침묵했지만 리칭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칭아이는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리언을 모욕할 때만 리칭아이는 바로 맞받아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나이든 어른이든 윗사람이든 자신이나 아버지를 욕하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리칭아이는 나중에 사회적으로 불량한 무리와 어울리며 싸움, 도박, 심지어 절도와 강도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리언은 아들의 반항적인 행동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리칭아이가 마을에서 악명을 떨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대놓고 모욕하지 않게 되어 리언은 깊은 죄책감과 빚진 마음과 함께 아들의 성장에 대한 기쁨과 관용을 느끼며 아들의 행동을 그다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칭아이는 나쁜 습관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88년 리칭아이는 18살이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리칭아이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리칭아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위독하니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편지를 냉정하게 찢어버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거부했습니다. 1년 후인 1989년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한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다 주인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범죄의 규모가 크고 이들이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리칭아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가 감옥에 간 후 리언의 마을에서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리언이 범죄자를 낳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리칭아이는 자신이 잡힌 후 아버지의 처지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 후회하며 감옥에서 열심히 교화했습니다. 그는 빨리 출소하여 아버지를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의 모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출소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평범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언은 정기적으로 감옥을 방문하여 점점 변화하는 리칭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칭아이는 감옥에 있었지만 부자는 드디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리칭아이가 감옥에 간 후 리언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를 두려워하며 리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리쯔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리칭아이의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예전에 리칭아이와 리언을 자주 욕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은 후로는 더 이상 리칭아이와 리언을 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쯔원은 속으로 리칭아이를 원망했습니다. 리쯔원은 예전에는 악마 같은 리칭아이와 그의 사회적인 형제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칭아이 집에는 약한 리언만 남아 있었습니다. 리쯔원은 리칭아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리언의 집에 불순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1990년 어느 날 밤 리언이 잠든 사이 리쯔원은 리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는 집에서 동생인 리용차이를 만났습니다. 리용차이 역시 리쯔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예전에 리칭아이에게 혼쭐이 난 경험을 잊지 못하고 리칭아이가 없는 틈을 타 리언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후 함께 도둑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첫날 밤 집에 있던 리언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커질까봐 두려웠고 두 사람이 한 번만 훔치고 그만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모른 척하고 두 사람이 훔쳐가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리언의 겁 많은 성격은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옹차이 형제는 도둑질에 맛이 들렸고 다음날 대낮에 다시 리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리언은 두 사람이 돈을 좀 훔쳐가는 것을 묵인하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졌고 대낮에도 뻔뻔하게 도둑질했습니다. 리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리옹차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들고 리언을 협박하며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리언은 리옹차이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으려고 했고 두 사람은 격투를 벌였습니다. 싸움 도중 리옹차이는 리언을 찔러 리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하여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리쯔원은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갇혔고 리옹차이는 과실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던 리칭아이는 아버지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아버지를 해친 범인들이 겨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1990년 말 3년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던 리칭아이는 감옥에서 행실이 양호하여 조기 출소하게 됐습니다. 리칭아이는 출소 후 자신의 이름을 리텐초우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의 분노와 증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리텐초우는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리언의 묘지를 찾아가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려던 찰나 그는 밭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리언의 돈을 훔쳤던 범인 리쯔원의 아내 템편이었습니다. 리쯔원은 도둑질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리칭아이는 곧바로 복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리쯔원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가 감옥에서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겪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고향에 머물며 템편을 끈기 있게 쫓아다녔습니다. 젊은 나이의 템편은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칭아이의 적극적인 구애에 템편은 금세 마음을 열었고 둘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로 이 사실은 곧 리씨 가족에게 알려졌고 집안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결국 템편은 리씨 가족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던 템편은 리칭아이의 오랜 감정 세뇌에 고향을 떠나 그와 함께 선전으로 갔습니다. 리칭아이는 감옥에서 만난 4명의 친구와 함께 선전에서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용실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은 그들의 특수 서비스를 위장한 장소였습니다.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템편을 포함한 몇 명의 여성들을 속여 미용실에서 특수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의 노동으로 돈을 벌어 부를 노렸습니다. 리칭아이의 두 번째 복수 대상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가 18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나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딸, 즉 이복 여동생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선전에서 모은 돈으로 여동생을 선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을 들이게 한 다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리칭아이와 그 형제들의 협박과 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 미용실에서 특수 서비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리칭아이는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고향 신샤요원으로 돌아가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리칭아이는 3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복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세 친구는 모두 리칭아이를 도와 복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세 사람은 리칭아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내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리칭아이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리칭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이해했고 그가 오랜 시간 계획을 세운 것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네 사람은 모두 신샤요원으로 돌아가 리칭아이의 복수를 돕기로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신샤요원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신샤오현에 도착하기 전 그들은 여행 중 흥청망청 돈을 써버려 남은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99년 8월 31일 신샤오현에 도착한 리칭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마석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들은 몇몇 선생님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였습니다. 마침 리칭아이가 납치한 여성교사 중 한 명은 그의 초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반장이었습니다.
리칭하이는 그녀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하지 않고 납치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만나자 옛날 친구야 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납치를 당했다 살아남은 여성 교사는 그 친절한 강도가 왠지 낯이 익었지만 도대체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강도에 성공한 리칭하이는 리찌원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리씨 가족에게 큰 선물을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칭하이는 3명의 친구와 함께 리씨 가족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쁨과 술에 취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리씨 가족들은 순식간에 리칭하이의 범행 도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어 리칭하이의 일행은 각자 기차역으로 흩어져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리씨 가족 중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8월 31일 저녁, 신샤오현을 떠나기 전 리칭하이는 아버지 리언의 묘소를 찾아가 몇 번 절을 하고 택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범인 중 2명을 체포했습니다. 리칭하이는 친구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에서 뛰어내려 고향으로 돌아가 리씨 가족 중 남은 4명을 모두 해쳤습니다. 마침내 강도를 당했던 여성 교사가 제공한 중요한 단서로 경찰은 주범 리칭하이와 또 다른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결국 리칭하이와 그의 친구들은 고의상해죄, 강도죄, 강제로 여성에게 특수한 직업을 하게 한 죄 등 여러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리칭하이의 인생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뜻밖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의 차별과 냉대에 시달렸습니다. 비극적인 경험과 비뚤어진 성격, 그리고 아버지의 참변에 대한 고통은 그를 점점 더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완벽한 반사회적 인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체포된 후에도 그는 경찰에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머니를 해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